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고동률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라이프 스레트닝 논 이스케믹 체스트 페인에서 원인 감별을 위한 체스트 CT의 활용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체스트 페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위험한 것들도 있고 그냥 좀 지나가도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그다음에 에소파지알 GI 트랙 쪽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렁과 플레오라 멤브레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것들 중에 이제 ACS, 플레오랄 이퓨전 이런 것들은 제 영역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오늘은 아오르티 다이섹, 아오르티 애뉴리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에소파지알 티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개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은 위에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서 오지만 대부분 아덜스에 속하는 뭐 앵자이어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을 잘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것들을 좀 염두하고 보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이프 스레트닝한 컨디션들에 대해서는 뭐 책이나 저널들마다 조금씩 몇 가지가 들어가고 빠지고 차이가 좀 있고요. 대개는 이 6가지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같은 경우는 다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진 않을 예정이고요. 페리카디알 탐포네이드 같은 경우도 CT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피지올로직한 움직임이라든지 하트 펑션을 확인하는 데는 에코가 더 좋은 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이 다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네 가지 아우트 다이섹션, 풀모너리 엠볼리즘, 텐션 뉴모소락스, 메디아스티나이티스, 특히 에소파지알 럽처에 의한 메디아스티나이티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모너리 엠볼리즘에서는 이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에 의한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임팍션 같은 거를 어떻게 보는지, 다이섹션에서는 타입에 따른 트루 폴스 루멘의 구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오르틱 다이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무서운 질환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총론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대개는 타이피컬하게는 아큐트 온셋의 티어링 센트럴 체스트 페인이 라디에이션 돼서 등까지 아픈 경우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이제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에이티피컬 체스트 페인으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체스트 페인이 ACS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다들 학생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1번은 스탠포드 클래시피케이션, 디베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서전들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더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누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어떤 타입이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나누기가 쉽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구분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베키 타입 1, 2는 아ortic 루트를 포함한 거고요. 그게 스탠포드 A랑 같은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섹션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다이섹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브랜치에서 오클루전이 생겼는지, 그 브랜치에서 나가는 엔도올간이 뭐가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스케믹 심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개는 27% 정도 케이스에서 그런 이스케믹 심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놓은 것들이 이제 업도미널 올간 이스케미아, 뭐 림프 이스케미아, 이스케미아나 엠볼릭 스트로크 같은 게 올 수 있고, 파라플레지아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밑에 그레이트 안테리어 메듈러리 아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오르틱 다이섹션을 의심해서 CT를 찍다가 발견하는 경우보다는 뭐 허리가 아프거나 라이테이팅 페인이 있어가지고 그 MRI를 찍다가 척추 MRI를 찍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이섹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이섹션이 있다고 해서 혈관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폴스루멘에서 브랜치가 되는 그 엔도올간 인저리가 있어서 그 올간에 대한 문제로 응급실에 내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 그림이
그래도 우리가 소라식 CT를 찍었을 때, 체스트 CT를 찍었을 때, 이런 부위들에 폴스루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특히 그 이쪽에 있는 혈관을 보시면은 이제 척추 버테브럴 아터리로 들어가서 그 척추에 이너베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히면은 정말로 HLD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유사한 심텀으로 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HLD가 많고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고요. 뒤에 예시로 제가 CT를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 아ortic 루트 쪽에서 나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 나가는 혈관이 막히면 당연히 림프 익스케미아가 올 수 있을 테고, 이게 막히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그 카로티드 아터리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트로크도 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스트로크라고 해서 우리가 넥 NGO 같은 걸 같이 찍는 이유가, 넥 NGO CT를 보시면은 스트로크 때 찍는 넥 NGO CT는 밑에 아오르타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트루루멘과 폴스루멘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폴스루멘은 보통은 폴스루멘 프레셔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트루루멘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이게 아큐트 페이지 때 보통 얘기가 되는 거고요. 트루루멘 같은 경우는 아우터월에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스루멘 같은 경우는 딜레이드 오펙시피케이션이 생길 수 있고 비크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새 부리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 트루루멘은 일라스티시티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죠. 그리고 프레셔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피가 새어 나가서 압력을 주면은 이 폴스루멘은 보통은 단단하고 그 일라스티시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티머가 찢어져서, 그러면 이 부분이 예각을 이뤄요. 이 바깥 층과 이 플랩이 예각을 이루거든요. 이 각도가. 그러면서 이제 새 부리처럼 이렇게 들어간 모양을 볼 수 있어서 이 비크 사인이라고 하고요. 이게 대부분의 폴스루멘에서 나타나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큐트 페이지를 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비슷해져 버리면은 이게 플랫해지기 때문에 좀 응급의학과 의사 입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쓴 저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구분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좌측의 표는 이제 트루루멘일 때 아큐트 크로닉으로 나누고 트루루멘, 폴스루멘일 때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본 표입니다. 보시면은 비크 사인이 제일 첫 줄에 있고요. 아큐트든 크로닉이든 폴스루멘에서 거의 100%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것이 있으면은 폴스루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잘 이내싱이 안 되는 쪽이 아무래도 폴스루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좀 타임 딜레이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음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둘 다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F가 이제 폴스루멘을 나타낸 건데요. 이쪽에 비크 사인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폴스루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느 쪽인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각을 이루는 쪽을 찾아오면 되고요. 예각을 이루는 쪽에서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플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스롬보시스가 이쪽에 있어갖고 스롬부스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인데요. 이것도 이제 스롬부스가 다 차 있어가지고 비크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외부에 있는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관찰되는 케이스입니다. 아우터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면은 비크 사인도 조금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트루루멘이 좀 더 이내싱이 더 잘 되고요. 이것은 위아래로 트레이싱을 했을 때 여기서 나가는 분지한 혈관의 이내싱이 얼마 되는지를 확인하시면은 트루루멘과 폴스루멘을 구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분지된 아터리가 트루루멘에서 나가서 이내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트루루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 만약에 분지되는 브랜치가 있다면은 이것은 익스케미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위부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카로티드 아터리부터 이미 다이섹션이 시작되고 있고요. 보이시는 오른쪽에서 다이섹션이 시작되고 있고 루트부터 다 다이섹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하행 동맥의 디센딩 아오르타에 보시면은 위쪽이 트루루멘이고 밑에 쪽이 그 비크 사인이 보이면서 그 아터리얼 페이지에서 그 이내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그 폴스 루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서 셀리악 트렁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면은 그 다 이내싱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쪽으로 다이색이 그쪽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고 스텐트 인설션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같은 환자의 코로날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형적인 스탠포드 타입 A의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다행히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카로티드에서 다이섹션이 있지만 그 우측 이 사진에서 보시면 그 폴스루멘과 트루루멘이 같이 지나가면서 트루루멘도 그 위쪽으로 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큘레이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좌측의 사진에서 보시면은 사지탈 뷰를 보면은 이것도 트루루멘에서 잘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스케믹 심텀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궁극적으로 계속 플래핑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술을 하거나 스텐트나 테바 같은 걸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가 트루루멘과 폴스루멘의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진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비슷한 환자의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폴스루멘에서 가는 키드니는 이미 이스케미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게 체스트 CT에서 키드니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좀 넣었고요. 이게 체스트 CT를 찍다가 발견한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우측은 키드니가 살아있는데 왼쪽은 키드니가 이스케미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플랭크 페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유레터 스톤을 경험했던 분들은 환자가 본인이 나는 유레터 스톤이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페인 컨트롤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런 케이스에는 확인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피처가. 그리고 UAE에서 RBC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스톤이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올간이 완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하지만 이제 아오르틱 모션 아티팩트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인트라 스롬보시스나 아니면은 저게 다이섹션이 아닌가, 플랩이 아닌가라고 오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원을 오거나 아니면은 영상의학과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모션 아티팩트들이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좌우 대칭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뛸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포스포지티브인 경우가 많고. 보통 64채널 정도 CT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티팩트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호흡이 좀 빠르거나 연세가 있어가지고 좀 숨 참으세요 이런 거 할 때 잘 못 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면은 위아래로 트레이싱을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풀모너리 엠볼리즘입니다. 풀모너리 엠볼리즘은 요새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1000명당 1명 정도씩은 있다고 하고요. 요새 캔서 환자나 이모빌리티가 있으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스포츠 같은 거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개는 55세 미만에서 많이 나타나고 여성에서 더 많다고 하고요. 대개는 디스프니아를 호소하거나 플레어럴 체스트 페인, 코프 뭐 이런 되게 애매한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헤모티시스 이런 거는 매시브 엠볼리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개는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칼프 페인을 주소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좀 의심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엠볼리즘은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를 먼저 좀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인이 너무 많아요. 엠볼리즘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웨스터마크 사인은 이제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보통 스페시피시티가 9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셨을 때 보통 체스트 엑스레이를 노멀하게 찍으면은 제대로 호흡을 하고 찍으면은 그 바스큘라 사인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그 동그라미 친 부분만 바스큘라 사인이 없거나 저하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막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햄턴 험프 사인은 우측에 이제 웨지 쉐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을 있으면 의심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스페시피시티가 82% 정도 되고요.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CT고요. 그 이 부분이 그 우측에 이 부분이 아까 그저께 보였던 부분이고요. 이제 햄턴 험프 사인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것이 이제 터미널 알베올라 아터리가 막혀서 이제 임팍이 생기면서 웨지 쉐입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인으로 볼 수 있고요. 되게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이아프람도 올라가 있고 여기 웨지 쉐입으로 뭔가 콘솔리데이션처럼 보이는 엑스레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CT를 찍었더니 여기가 막혀 있죠.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브랜치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런 같은 경우는 듀얼 서플라이를 받고 심지어는 이제 알베올라 자체에서 디퓨저하게 이렇게 삼투압에 의해서도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임팍이 생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온 경우에는 그 시퀄레가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임팍은 좀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들은 이제 아큐트 엠볼리즘에서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대개는 이제 A 같은 경우는 그 폴로 우리 과자 있잖아요. 가운데 뚫려 있는 과자처럼 엠볼릭 소스가 가운데 있고 주변으로 이제 어떻게든 피가 가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내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이것도 가운데가 막혀 있는데 좌우로 이제 레일로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레일웨이 사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있는 것들 보실 수 있고, 예, 여기 밑에 보시면은 D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스룸부스가 있고 좌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좌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새들 엠볼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큐트 엠볼리즘을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큐트 엠볼리즘은 지금 나타난 상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크로닉하게 풀모닉 엠볼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크로니컬 엠볼리즘에 의한 하트 펑션 변화라든지 이런 평가가 같이 동반돼야 돼서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은 게 있는데 좀 중요한 것만 좀 골랐고요. 1번은 이제 가운데가 이내싱이 안 돼서 아까 폴로 사인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폴로 사인으로 나타나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필링 디펙트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막힌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커지는 베슬이 더 커지는 사인이죠. 그 같은 레벨에서 보면은 얘랑 같은 레벨인데 얘 두 개가 같은 레벨인데 얘가 더 크게 보이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압력은 주는데 못 나가고 스rum스가 막혀 있으니까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셜 필링 디펙트 서라운드 바이 컨트라스트 메디아인데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폴로민트 사인이랑 레일웨이 트레일 사인이고요. 이건 되게 전형적인 거여서 자주 보시죠. CT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거꾸로 바뀌어서 가운데가 이내싱이 되고 좌우가 이제 썰무스가 생기면은 크로닉한 걸로 볼 수 있는 사인이어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그 페리페랄 인트라뮤럴 필링 디펙트가 있는 거죠. 그 주변부로 필링 디펙트가 생기면서 이게 세럼스가 생기면 얘가 이내싱이 잘 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비크 사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크 사인이 아까 다이섹션에도 있지만 얘네들도 똑같이 씁니다. 비슷하게 생긴 애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큐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큐트 풀모너리 엠볼리즘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B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벤트리클이랑 레프트 벤트리클 레이시오를 해서 라이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레프트 벤트리클 분의 라이트 벤트리클 사이즈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보다 크다면은 이것은 이제 라이트 하트 스트레인이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가 올 수 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디쉐입이나 이런 거를 에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그래서 크로닉 폴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시면은 컴플리트 오클루전 베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막히면은 주변보다 작아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큐트 때는 막힌 혈관이 좀 더 크게 보이지만 크로닉이 되면은 막힌 혈관이 좀 더 작게 보이는 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인핸싱 되는 부분이 메인이 있고 주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코레터럴 사인을 계속 이제 밀어내면서 틈을 찾아서 얘가 나가려고 하니까 생기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예, 리바스큘라제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부가 이제 스로무스가 보이고 가운데가 인핸싱이 되는 아까 레일로드 사인하고는 이제 반대로 음영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확인될 수 있고요. 예, 이런 거는 이제 중간에 플랩이 있으면서 좌우로 인핸싱이 되면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코레터럴이 생기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원래 이제 막혀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냥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싱 하거나 히스토리를 하시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닉 폴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크로닉 같은 경우는 풀머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션이 생겨가지고 세컨더리 체인지들이 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오르타 루트가 이제 커질 수 있겠죠. 이거 보시면은 이 사이즈가 41mm 정도 재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풀머너리 하이퍼텐션의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프트 하트, 라이트 하트 레이쇼를 봐도 이쪽이 라이트 벤트리클이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지금 에로로 있는 부분은 페리카디알 플로이드인데 이게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이 너무 심해지니까는 얘네가 이제 일로 흘러 들어와서 생기는 세컨더리 체인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모너리 아터리 하이퍼텐션을 일으킬 수 있을 매시브 엠볼리즘에서 크로닉하게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라이트 하트 페일리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듀얼 에너지 시티 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짤막하게 드릴까 합니다. 이 개념은 되게 오래 전에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영상학과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듀얼 에너지 시티는 채널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 하이 에너지와 로우 에너지를 같이 쏴가지고 그 조직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읽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아이오다인 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퓨전을 찍어서 에너지 차이를 보듯이 이것도 퍼퓨전 스캔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임팍 있는 부분들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런 임팍 사이트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세컨더리한 체인지가 올 수 있을지, 얼마만큼 펄머너리 펑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뒤에는 짧습니다. 텐션 뉴모소락스인데요. 이거는 사실 엑스레이만 보고도 알아야 되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죠. 한쪽 스페이스가 넓어지고 반대편으로 밀리는 메디아스티너 밀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CT에서 네, 텐션 뉴모소락스 CT는 사실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CT를 굳이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뷰에서 보면은 벤트리클이 눌려 있어요. 하트에 벤트리클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벤트리클 펑션이 나타나지 않아서 BP가 샥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CT여서 CT에선 그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전에 엑스레이에서 알고 이미 처치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에소파지알 럽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에소파지알 퍼포레이션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나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특별하게 퍼포레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이제 넥, 체스트, 에피가스트릭 페인 이런 거 디스파지아 이런 걸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생각보다 디스파지아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70% 정도가 대부분 체스트 페인으로 오지만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서브큐 엠피세마가 있는 경우가 간간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블리딩이나 인펙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서브큐 엠피세마가 매우 심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에티올로지 뭐 이아트로제닉한 게 제일 많다고 되어 있고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가시 빼거나 이런 거 하는 EGD 같은 걸 했을 때 가시를 빼거나 하고 나서 가시 빼고 나서 뭐 주변에 뭐 구멍 없었어요 이러고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블런트 트라우마 뭐 이런 거 페네트레이팅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0.1% 정도로 되게 낮다고 해요. 그래서 포린 바디를 먹는 경우, 코로시브 메터리얼 먹는 경우 이런 경우 많고요. 에소파지얼 캔서에서도 은근히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보미팅 심하게 하고 나서 생기는 보아보 신드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것은 뭐 학생 때부터 왕족이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C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뚫렸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서 뚫렸을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CT에서 다 안 보이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보통 CT를 확인하다가 그 루멘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퍼포레이션이 보이진 않는데 그 주변으로 에어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의심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핀 같은 수성 인핸서를 먹고 찍으면 이제 새는 걸 확인하시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가 있는지 그쪽에 뭐 앱세스 포켓이 있는지 뉴모소락스나 뉴모네 메디아스티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이스는 쭉 위에부터 에소파구스 주변으로 에어가 쭉 있고 서브 캠피제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핸서를 마시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는 없던 주변에 플루이드가 생기면서 인핸서가 주변을 새는 게 보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찍는 CT도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응급실에서는 사실 찍기는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지만요. 비슷한 환자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는 이제 먹진 않고 인핸스 CT를 찍었어요. 이제 인핸스 CT를 찍는 이유는 에고소파거스의 월이 잘 인핸스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찍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확장이 많이 돼 있고 보시면은 쭉 따라가면 이 부분에서 에어가 주변으로 갑자기 늘었죠. 그래서 여기 디펙트가 보여요. 이 부분에 디펙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터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변으로 지금 이미 다 퍼져서 플루이드가 있고 이 사람은 케이스 리포트에 나왔던 환자인데요. 이분은 그 가시를 빼고 나서 생선 가시를 빼고 나서 EGD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열나고 이래가지고 다시 응급실 와서 찍어서 발견을 했던 사람이고요. 케이스 리포트가 된 이유는 체스트 튜브나 이런 걸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위치여가지고 인펙션 소스를 컨트롤하기가 어려웠는데 L 튜브를 EGD로 넣어가지고 이 구멍이 난 에소파구스에다가 L 튜브를 넣어서 드레인 해가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거는 좀 말이 빨랐는데요. 뒤에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든지 의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체스트 CT가 우리가 생각보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뉴모니아나 뭐 이런 거 있는지만 확인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의심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베슬 디지즈를 감별을 할 때는 트레이싱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베슬이 끝까지 잘 엔드 올간까지 잘 이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CT는 연속된 것 같지만 단면의 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에소파거스 쪽에처럼 그 뭔가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뮤코잘 구조에서 특히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CT에서 없다고 해서 괜찮다 없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뚫린 게 찾아지지 않더라도 주변으로 에어가 있거나 플루이드가 있으면 그 주변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리얼 CT를 찍던지 마시는 CT를 찍던지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CT의 기본은 특히나 뭐 프랙처를 본다든지 혈관을 본다든지 하는 거는 그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한 리딩 방법입니다. 잘 이어지고 있는지 중간에 끊기는 부분은 없는지 끊기지 않았는데 주변에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이제 아오르타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 여러 군데로 분지를 하기 때문에 부위별로 나눠서 주요한 혈관들이 나가는 부분은 같이 구조물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판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